예, 오늘은 현재 공사에 다니고 있는 그 사관생도를 만나고 계시거나 그리고 또 졸업 후에 뭐 조종사든 비조종사든 특히 조종사를 상대로 해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런 그 상대방 여자분들 특히 뭐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또는 알아두셔야 서로 또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역지사지해서 공사생도나 조종사 입장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좀 이렇게 알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그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뭐 유니폼 제복이라 그러는데 뭐 육사 회사나 공사 마찬가지, 또 요즘 KF21 뭐 블랙 이글스 나와서 조종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종사들을 공사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의 항공운항학과를 가거나, 근데 운항학과를 가도 마찬가지로 공군에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5년 이상 장교로 복무를 하고 민간 항공으로 가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계속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사관학교 생도나 뭐 조종사 이렇게 4학년 그 다음에 졸업하면 2년 정도 비행훈련을 하게 됩니다. 비행훈련을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해서 비행훈련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비조종 그 다음 비조종 특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뭐 상대 남자친구가 조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일단 뭐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쪽은 이제 조종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쪽에를 비중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만나고 계시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사관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뭐 외박이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죠? 한 달에. 그래서 그리고 또 사관학교 특성상 외박이 캔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가 3주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약속이 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약속 다 해놓고 잡아놨는데 무슨 뭐 국가적으로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데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또 학교 안에서도 내부 뭐 금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체로 취소된다든지, 또 중대에 무슨 일이 터져서 또 외박을 못 나간다든지 이런 황당한 그런 경우가 심심찮기 때문에 이거 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관생도 입장도 그렇지만 만나는 상대방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3학년 때 4학년 때 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3학년 때 3번, 4학년 때는 매주 외박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가 주로 충주에 있으니까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일단 불편함이 있죠. 제복이나 유니폼이 멋있는 만큼 어찌 보면 자유는 훨씬 제약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유가 많이 제약된다는 거. 그리고 또 비행훈련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을 하고 비행훈련을 2년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가도 사천으로, 초등은 청주에서 하고 중등은 사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1년 되니까 1년 넘어가니까. 그럼 사천에서 또 이렇게 연애하기가 쉽지 않죠. 응팔 보면 나오죠. 유진열인가요? 그 친구가 공사를 입학하는데 사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또 어디 수도권에 있으면 그 주말에 왔다 갔다 또 비행오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만나기가 그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산생도를 만나든 비행운을 하게 되면, 물론 비행운을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분을 만나고 있으면 별 상관은 없지만 또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반 6년을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갖고 만나셔야 된다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육군, 해군, 육사회사, 공사 출신들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물론 사관학까지는 똑같지만은 공사는 조종사 비행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졸업했어도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리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 비행훈련 과정이 끝나면 각 부대로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애인으로 이렇게 조종사나 이런 분들을 두고 있으면,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비행을 하든 안 하든 공군은 육군하고 좀 구조가 달라서 민간 항공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민간 대학에서 조종 과정을 들어서 하는 친구들은 보통 5년 7년이면 다 제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친구들은 또 민간 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렇게 민항으로 가니까 가서 조종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종사를 하게 되면 조종사가 아니어도 거의 아니어도 중년까지는 거의 공군의 공사 출신들이 어차피 그 장교가 99%이기 때문에, 소령 이상에서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중령 이상 대령까지도 웬만하면 다 진급을 하고, 진급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걱정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비행을 하면 99% 다 나중에는 또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 주위의 사람들로 봐서는 대령까지는 거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40기 중에서는 투스타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장군을 진급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거는 큰 돈을 못 벌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대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니까 대령 이렇게 되면 한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비행을 하든 안 하든, 또는 비행을 하게 되면 또 일반 특기보다는 급여가 좀 수당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인들과 또 결혼하면 아파트 여타에 이런 것들 다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어떤 수령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 말고는 이렇게 어쨌든 평생,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사회사하고 좀 다른 게,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 정도 이렇게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종사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군에서 많이 필요하면 제대를 좀 늦게 시켜주고, 좀 조종사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빨리 제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육사 회사 출신들은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 영외 부대 외에 살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공사는 좀 보안상의, 공군의 조종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나 여타의 이유 때문에 영외에, 부대 외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는, 조종사분은 반드시 부대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찌 보면은 조금 뭐 군대 생활 하는 이렇게 어찌 보면 제대할 때까지 부대에 많이 매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대 안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계급 사회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또 부인의 이렇게 계급도 정해진다는 말이 또 유명한 속설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해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뭐 중령 대령돼서 서울에 집을 두고 주말 부부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자녀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부대 안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 이제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상하 질서, 위계 질서가 있는 데서 같이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고, 대신 이제 7년에서 뭐 10년, 5년에서 10년 제대를 하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또 민간 항공에 가서 일반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도 군대에 뭐 배우자나 의논을 해서 더 있기 싫다 하면 또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때는 완전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조금 참으시면 또 원하시면 그런 길을 선택하셔도 되고, 또 배우자나 남편이나 부인에 의해서 또 군대 생활을 희망해서 계속 이렇게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또 노력한 만큼 또 뭐 대령 이렇게 뭐 원스타 투스타 뭐 또 기회에 따라서 공군 참모총장, 합참모장 뭐 이렇게까지도 진급이 되면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에 뭐 들어가는 게 되죠. 스타 이상이 되면 원스타 투스타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나중에 전국구 국회의원도 뭐 또 각 당에서 국방위 소속으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제 다닐 때 상학교 교장께서 이름도 기가 안 돼. 곽영달 3스타이셨는데 그분은 인맥이 뭐 명망이 좀 좋으셔서 그랬는지 상학교장 3스타이 그만두시고 그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전국 국회의원 또 생활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좀 부대를 생활하고 뭐 한 30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좀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길게 보시면 그 이유는 민간 항공을 가서 뭐 또 아주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사 내에서 그 우리 동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육사나 뭐 육군처럼 이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동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그 안에서 비행을 하는 게 절반이면 하는 동기가 그럼 50명, 100명, 또 그 중에서 또 뭐 헬기 뭐 수송기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일찍 제대하는 친구 있고 이러면 또 뭐 한 50명 남다고 보면 그 안에서 뭐 별 달고 이렇게 투스타, 또 그 중에서 공무총장이 어차피 나오니까 또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 생도나 현재 뭐 초급 장교로 조종사로서 부대에 재직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시간적 어떤 제약이 있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는 게 하셔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급 장교 뭐 때까지는, 한 소령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부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유가 좀 제약되지만 그 이유는 괜찮습니다. 군대에 있어도 남편분의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항공에 가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럼 뭐
좀 괜찮은 신랑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길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간혹 보면 이제 또 비행 사고가 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사실은 한 9명이 순직을 했는데, 그럼 좀 많은 편이죠,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이전에는 F5라 해가지고 뭐 F4 기종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수리를 해서 계속 타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KF21 해서 뭐 기술도 들어오고 새로운 비행기들이 자꾸 만들어내고 새 기종들이 뭐 F15, F35 이런 좋은 기종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F16 같은 경우 간혹 비행 사고가 나긴 나는데 교통사고에 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되고 기종이 새 걸로 교체가 되면 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어찌 보면 어떤 여자분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찌 보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행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매일 이렇게 굉장한 그 준비와 조심성과 어떤 군인으로서의 삶도 살지만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들이나 선후배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서로 또는 남편분이 어찌 보면 좀 이게 내조가 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편을 이렇게 한 중령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으니까 한 30대 중반만 넘어가면 뭐 부대에 있어도 또는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 그 내조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연애를 하시면서 잘 계획을 세워서 결혼을 할지 말지 또는 하면 뭐 어떡할지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아주 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반대의 입장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사생도들이나 아니면 뭐 조종사 현재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부모님들 또는 뭐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감안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인생에 좀 앞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